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동반자 패밀리펀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번 주 주요 뉴스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뉴스들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 뉴스 카테고리는 대한민국 코로나19 증시입니다. 이번 주 들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는 부쩍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살펴봅니다. 지금의 코로나19는 1, 2차 유행 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은 무려 38%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영업 제한 업종의 매출은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 정책 지원은 예정되어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도 하루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대와 협의하여 기숙사를 병상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서울에서도 컨테이너 등을 활용해 병상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로 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면 즉시 과감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수단이란 여지를 남기며 단계 격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을 염려했습니다. 한편 국내 방역 당국은 최근 재생산 지수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며 국민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세 증가에 대해 외국의 시각은 어떨까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우리나라의 GDP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4주간 봉쇄 조치를 한다면 내년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8%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무려 13% 감소할 것이라고 하며 제조업 생산도 비슷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위험 회피 강화로 우리나라의 주가가 올해 1분기 급락폭의 3분의 2 정도로 급락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이런 발표들은 우리 투자자들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신용 투자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예상치 이상의 주가 폭락도 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거리두기 3단계 피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정책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추가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펼쳐 내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25%로 추가 인하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통화수합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내년 3월에 만기 예정인 한미통화수합 계약은 6개월 연장되어 내년 9월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달러 수요가 급증해서 올해 2분기처럼 달러 가격이 치솟는 것을 예방해 기업 무역의 안정성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독일 등 10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스위스가 환율 조작국 조건을 갖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주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과 함께 스위스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년부터 주식 장기 투자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동학개미들이 끈질긴 요구로 인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비해 준비한다고 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국채 및 IPO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유가 변동에 따른 전기료 변동제가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급등했고 각 증권사들의 한국전력 목표 주가는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증권은 내년엔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 여지가 적다고 예상했습니다. 패밀리펀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저유가로 인한 유전시설 투자 위축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라는 이유로 유가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전기료도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기료 변동제는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기업들의 대체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체에너지 내수 기업을 리서치할 것을 권합니다.
패밀리 펀드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리서치해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5.1조 원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도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백신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도 약화, 내년의 거대 재정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국채들의 등장이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이에 10년물 금리가 1.732%로 치솟는 등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와 점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다음 뉴스는 글로벌 코로나19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미국은 내년 3월 말까지 1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70에서 80%가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이 수준에도 내년 5월에서 6월이면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소식이 연이 들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시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승 기대감 재료가 소멸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신으로 코로나19 부양책 기대감이 위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늦여름에 백신이 나오면 그때부터 투자에 있어 신중을 더 기울여야 한다던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의 말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에서 코로나19 변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염 속도가 70% 이상 빨라 현재 3단계는 이를 막기 역부족으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방역 4단계를 새로 만들어서까지 격상했다고 합니다. 현재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유럽 각국은 영국과의 국경을 닫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 부양책과 페드 관련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미국의 뉴스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만 투자한다고 해서 이 뉴스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개월 내 최고점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9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2007에서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대침체기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고점보다 약 22만 건이나 더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니 유동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경계심은 필요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양당 대표들의 부양책 합의가 타결됐던 소식입니다. 그들은 이례적으로 대면 협상을 하면서까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원은 코로나 패키지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에 연방준비제도는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경제 및 고용시장이 여전히 침체되어 있어 2023년까지 제로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에 투자자들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완전 고용 및 물가 안정이 목표한 바에 도달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많지만 시장은 더 큰 규모의 장기물 채권 매입을 원하고 있었기에 발표 이후 증시에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주가가 급등했지만 저금리를 생각하면 위험 신호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눈에 띄는 정책은 없었지만 미국 의회의 추가 부양책을 기대하며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로표금 금리 유지를 발표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다음 뉴스는 중국 부양책 및 증시 관련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파산하는 등 투자자들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해석 많았지만 안유화 교수님은 국영기업을 파산시키면서 경제 위기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사상 최대 규모의 중기 유동성을 투입했습니다. 1년짜리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 9,500억 위안, 약 160조 원의 유동성을 투입한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파산하면서 중국이 기업의 부채라는 회색 코뿔소에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동성 지원을 통해 중국은 아직 든든하며 일부 국영기업들의 파산은 그 기업들의 일에 불가함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중국 기업들이 IPO로 역대 최대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2차 상장 등의 형식으로 이뤄진 모든 IPO를 합한 수치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이 올해 세계에서 IPO 시장의 무려 37%를 혼자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하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레이 달리오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중 갈등 관련 뉴스입니다. 지난주에도 치열했던 미중 갈등은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돌아봅니다. 미국은 중국인 반도체 기업인 SMIC, 드론 기업 DJI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이 두 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공산당 및 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안보상 블랙리스트로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퇴임 전 대중국 강경 정책의 유산 구축에 들어간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왕위의 외교부장 등은 자의적 탄압을 멈추라고 반발했습니다. 다음은 유럽 거시 경제 관련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의 상황을 모두 돌아본 후 보는 오늘의 마지막 뉴스 카테고리입니다. 유럽은 비중이 미국과 중국보다 덜하지만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요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브렉시트에 대한 논의가 한창 뜨거운 상황입니다. 영국의 통화인 파운드화가 브렉시트 합의 기대감에 강세라고 합니다. 브렉시트 협상 마감 시한이 연장되었다는 발표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덕분에 영국, EU 간의 FTA 합의가 잘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파운드화가 강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노딜 브렉시트라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파운드화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브렉시트 협상 연장 소식은 유럽 증시도 상승시켰습니다. 베팅 업체 스마켓은 영국과 EU 간의 FTA 체결 확률을 17%나 상승시켰습니다. 40%에서 57%로 확률을 더 높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유로존의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희망이 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영국이 EU로 탈퇴하면서 FTA는 잘 해결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유로존을 탈퇴하고 싶은 다른 국가들도 서둘러 유로존을 탈퇴하려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한국은행, 미국의 중앙은행을 연방준비제도라고 합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은 유럽중앙은행, 즉 ECB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ECB는 침체된 유로존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 강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부양책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불안해진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노력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기업 분석의 뉴스보다 더 많은 시청자 수를 가져다 주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영상은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만들어야 되나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뉴스 정리 영상이 필요한 시청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요일은 앞으로도 뉴스 영상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이번에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